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좀 한가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보다 좀 조용하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조립된 입고된 거 요거 한 대 찾아가실 거고, 다크프레시에서 DS900이라는 케이스를 샘플로 한번 보라고 보내주셨어요. 요것도 언제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잘만에서도 수냉쿨러 알파2 A36 블랙이라는 수냉쿨러 3열 샘플 보내주셔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이번 주는 조금 한가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한 날이 있으면 또 바쁜 날도 있겠죠. 자, 그러면 티타임 커피 한잔 하고 오늘 일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시에 AS 예약건이 하나 있어요. 화면이 안 뜬다는 예약건이 있는데 입고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근에 제가 니퍼 구매한 거 보여드릴까요? 주변 사장님들, 유튜버 사장님들이 추천하시고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해서 최근에 저도 몇 개 구입을 해봤습니다. 플라토 170S라는 니퍼인데요, 요게 또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더라고요. 메이드인 코스타리카라고 적혀있는 것 같고, 저는 진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잘 잘리긴 하더라고요. 절살력이 좋더라고요. 요즘에 조립 작업할 때는 플라토 170S 새로 구입한 니퍼로 작업을 하고 있다. PC 조립을 하거나 할 때 간단하게 쓸만한 니퍼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써보는데 아주 괜찮아요. 가볍고. 그 대신에 절살력이 너무 좋아서 잘 잘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주변 선들도 자를 수가 있어요. 일단 찾아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켜보고 그리고 드릴게요. 특별히 별 문제는 없었고요. 조립하기 전에 노드 테스트 다 진행해봤는데 괜찮아요. SSD도 저희 걸로 붙여가지고 윈도우 구동 다 해봤거든요. CPU 온도, 뭐 GPU 테스트까지 다 해봤는데 이상 없고요. 조립하실 때 그 다 분해했잖아요. 메인보드 장착하는 나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나사는 아예 없던데 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나사 좀 있는 걸로 다 체결 해놨고요. 집에 어디 있을걸요? 네. 얘가 13600KF가 그랬잖아요. 네. 온도 괜찮던데요? 잘 나오던데요? 네.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뭐 한 90도 이상까지 벤치 돌리면 올라가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트보드 그랬었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790 보드 써서 온도가 좀 더 잘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다 해놨고요. 메모리도 지금 5600 잘 인식하고 있고, CPU 쿨러하고 그래픽카드 RGB는 제가 케이스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버튼으로 하시면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제가 지금 달아놨거든요. 근데 지지대가 조금 약해요. 추가로 하나 더 달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지대하고 펜 사이 간격이 좀 짧아가지고 안쪽으로 넣으면 펜이 닿아요. 그러니까 쟤를 지금 바깥쪽으로 좀 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지대 하나 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말고 좀 약해 보여요. 밑에다 꽂으라고 제가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여기다 꽂아야 돼요. 위에다 꽂으면 안 됩니다. 미개봉 제품을 가져오면 우리도 조립하기 수월한데, 조립 다 하고 또 보드 불량 나가지고 교환받고 그러고 이제 가져오시면 우리도 불안하죠. 혹시나 또 다른 거 고장 나면 어떡하나. 다행히 괜찮았어요. 파워박스 가져오셨죠? 교환할 때 초기 불량이라 파워박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좀 들어볼게요. 파워도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바로 교체해드립니다. 똑같은 거야? 네.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850W나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맡기셔야 될 거. 일단 뒤에도 열어볼게요. 소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펜은 구했어요. 구하셨어요? 네, 3팩으로 그 패키지로 파는 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낱개 말고? 낱개는 주문하면 다 주세요. 이 소리가 다 파워에서 나는 거예요. 어느 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소리를? 제가 파워를 빼볼게요. 아니, 제가 요거는 다 PWM으로 해가지고 주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를 빼볼게요. 이 정도 소음은 정상으로 오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아니, 이 정도보다 더 커요. 요 정도, 요 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집에,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거에서 안 들리는데, 네. 집에서는 되게 커요. 정상과 비정상의 딱 경계인데요. 이게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꿔드릴게요. 보셨으니까. 아, 그 똑같은 거 말고. 그럼 어떤 걸로? 다른 거. 다른 거요? 네. 그럼 뭘로 하시고 싶으신데요? 여기 MSI 네. 요거보다 한 단계 또 위에 G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850G로요? 네, 아니 750G. 750G로 하고 싶다고요? 예, 그거. 이거는 일단 저희들도 유통사 총판에다가 저희도 보내봐야 되고 총판에서도 바로 교환이 안 된대요. 센터 들어가서 불량 판정 받고 그리고 교환된다고 하니까 예, 일단 센터에서 봐야죠. 저는 또 바로 또 교환해 드리려고 또 미리 준비를 해놨죠. 시손이군요. 시소닉이요? 예, 시손이 750. 잠시만요. GM은 세미 모듈러. 기본선은 묶여 있고 네. 나머지는 꽂아야 되고. 꽂아야 되고. 그 얘는 12VH는 없어요. 요거는요. 그 밑에 거. GX750은 풀 모듈러. 풀 모듈러. 네. 뒤에 보시면 얘는 지금 12VH가 있네요. AT 3.0이고 예.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풀 모듈러. 그리고 12VH 기존처럼 단독으로 꽂는 게 있고. 예.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럼 요게 더 낫겠다. 요걸로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시소닉으로 할게요. 예. GX750이요? 예. 그럼 요거는 그게 돼 있죠. 어떤 거요? 아, 펜 저기 뭐야. 저소음으로 되는 거. 이제 온오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돌리게 할 거냐, 그 차이에 버튼. 아, 예, 예. 그럼 요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네. 그러면 시소닉 GX750으로 예. 제가 준비를 할게요. 예. 노트북 그 M.2 바꾸신다면서요? 예, 예, 예. 1테라짜리로 하셔야죠. 뭐. 예. 하드툰으로 검사해봤어요? 예, 하드툰. 에러 나던가요? 에러는 안 나고 네. 출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아, SSD가 킹스턴일 거예요. 예, 예, 예. 많이 떨어진다. 예, 예. 네, 그럼 2시에 오시는 걸로 알게요. 네네.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으로 M.2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P31. 얘가 보통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41. 근데 저 노트북에는 P41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네. 보통 P31이 가장 많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게요. 원래 쓰던 게 이거였고 지금 바꾼 게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증상이 완전 동일해가지고 네네네. 이것도 가성비네요. 이 가성비로 구매를 네.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평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쓰는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산 건데 네네. 파워가 초기 불량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픽 카드도 집에 없고. 얘는 센터에서 뭐 불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바꿀게요. 불량이 아닙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또 그렇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네네. 갑자기 이제 좀 하다 보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FPS 올라가 버리면 네. 그냥 컴퓨터 꺼져 버리니까 뭐 꺼져요? 껐다 켜져요? 그냥 꺼져 버려요. 아. 껐다 켜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 예, 꺼져요? 리셋을 눌러도 안 켜지고 네. 키보드를 눌러도 반응이 없고 모니터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는 뭐 유튜브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게임을 위주로 예, 돌렸을 게임을 때 위주로 돌렸을 때 FPS 프레임이 네. 급격하게 이제 좀 확 올라간다. 높은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트래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이러면 그냥 꺼져버리거든요. 꺼진다. 그래픽 카드가 최대 효율에서 활용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래픽카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잘 사용하다가 네. 1년 정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 증상이 나와서 원래 모든 기계들이 잘 사용하다 고장나죠. 잠깐 한 번만 돌려보고. 네. 타스 한번 돌려보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아, 타스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세이드마크 타임 스파이. 타임 스파이. 지금 일단 뭐 얘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CPU 보조전원 커넥터 네. 4+4잖아요. 네네. 4+4 하나가 안 꽂혔어요, 제대로. 아 그래요? 보시면은 오른쪽 건 튀어나왔잖아요. 아 여기 그렇죠. 이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4는 제대로 꽂혀 있는데 네네. 오른쪽 4는 네네. 꽂다 말았어요, 지금. 아 예,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 해체를 안 하고 해가지고. 아, 네. 그거는 일단은 눈에 네네. 보이고요. 그리고 얘를 커넥터는 잘 연결하셨고. 이제 저걸 좀 팔고 해야 되니까 저 그래픽 카드나 CPU는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CPU 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어찌됐든 3개월은 써야 되거든요. 아, 네. 7800X3D라면 듀얼 공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순행을 다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듀얼은 요즘 많이들 안 쓰시니까 네네. 3열 순행으로 해서 뭐 가성비 네네. 그러신 분은 아까 다크프레시 네. 뭐 그런 제품도 쓰셔도 되고 쓸만한 거 난 그래도 웨이저급 쓸 거야 그러면 너무- 크라켄 그러고 너무 쓰셔도 비싸서 안 돼. 근데 7890 S3D는 지금 쓰고 계시는 듀얼 펜으로도 네네. 잘 돼요. 아, 좀
그래서 꼭 순행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순행 안 하신다 그러면은 RCS 1800 이게 그냥 쓰셔도 되겠네요. RCS 셔펜은 그때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네, 이거 쓰셔도 돼요. 램 간섭은 뭐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네, 메모리 못 쓰실 건데요. 메모리를 지금 튜닝 램을 쓸지 아니면 순정을 쓸지 지금 고민 중이라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시금치 메모리면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네네. 만약에 튜닝 메모리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펜은 살짝 뜰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살짝 띄워놓는 상태예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게 왜냐면 이제 누편에서 램을 뺐다 꼈다 할 때 아. 이것만 뺐다가 다시 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게 좀 누편 이제 요 정도예요, 그럼. 상태예요. 괜찮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순행 안 쓰시고 네네. 그냥 듀얼 공랭 쓰셔도 됩니다. 저걸로 충분한 네. 커버가. 오히려 어설픈 순행보단 차라리 공랭이 나아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타임 스파이. 대부분 못할 때가 많고 그냥 딱 몇 분 만에 그냥 키자마자 바로 꺼진 경우도 있고 하나 중간에 꺼진 경우도 있고 그냥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 간헐적, 가끔, 불규칙적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증상이 제일 힘들고, 네, 네, 찾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혹시 몰랐고 켜봤는데 아무튼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찌됐든 나가더라고요. 한 번에 돌린 두 번째 나갈 때도 있고. 전원이 나간다기보다는 네. 화면이 나가네요. 네, 그냥 화면이 나가고 여기서 비품 나네? 네? 방금 들어보셨어요? 비품? 예, 비품 나요. 삐, 삐삐삐. 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파워 같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픽 카드라고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우선으로 네. 뭐 제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파워 전원. 네, CPU 보조 전원 커넥터 네네. 지금 4P 지금 빠져 있는 거 네네. 그거 한번 꽂고 네네. 다시 한번 돌려보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삐삐삐 그거 봐서는 또 그래픽카드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일단 CPU 보조 전원 커넥터 안 꽂힌 거 요거부터 좀 보자. 네. 그래픽 카드를 중고로 샀다가 아. 이상이 있어갖고 메인보드랑 같이 계속 이제 기가바이트가 서비스가 맡겼어요. 네. 맡기고 제가 찾아가갖고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교체를 해줬는데 그 도저히 안 되겠는지 새 제품 있잖아요. 네. 새 제품 하나 준 거예요. 그래픽카드요? 네, 그래픽 카드. 보드도 보드도 새 거로 주고. 주고 그래서 그때는 잘 작동이 되다가 또 그래요. 1년 됐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보증기간 지났어요, 그럼? 보충도 아니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교환 받았다. 네. 근데 교환 받고 나서 괜찮았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걔네 중고를 계속 교환해줬는데 그것도 이상이 있으니까 네. 새 거를 아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교체 받아가지고는 잘 네. 썼다는 네, 얘기잖아요. 잘 썼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증상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픽 카드 못 쓰겠다. 얘가 지금 라데온이죠. 라데온이죠. 네, 라데온 RX 6800 XT. 네, XT. 네. 근데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쓴다고 하는데 제 것만 이래가지고 뽑기운이 없는 건지.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사실 저희도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라서. 근데 추천은 별로 안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라데온만 써와가지고 그런지 지포스보다는 라데온이 좀 잘 맞더라고요. 네네.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네, 그래도, 중간에 네, 나가는 건 맞다. 네, 그게 어찌됐든 초반에 나가냐, 후반에 나가냐. 그 차이예요. 네. 근데 후반에 통과됐을 때는 다시 한번 돌리면 무조건 나가고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 번 더 돌려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맡겨주시죠. 증상이 지금 뜰지 안 뜰지 모르겠네요. 나갔네. 나갔어요? 네. 이렇게 근데 나가줘야 네. 저희도 원인 찾기가 쉽죠. 한결 수월해요. 그래픽카드 쪽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비품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일단은 맡겨주시고 네네. 제가 테스트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뭐, 오래 걸려도 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증상이 이렇게 뭐 재현이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X 6800 XT 리퍼 제품으로 여러 번 교체하고 마지막으로는 새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또 한 2년 잘 썼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고객분 요청 견적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한 건데 파워에서 소음이 좀 난다고 입고를 하셨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소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바람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집에서는 뭐 상당히 심하게 거슬린다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누편화도 그렇고 세운화도 그렇고 고객분께서 시소닉 제품을 요청하셔서 시소닉 새로운 버전의 GX750 풀 모듈러 골드 제품으로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차액금은 지불하실 거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내보겠습니다. 보통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CS 이노베이션 센터에 불량 확인서를 받고
교환 처리가 돼요. 반품이나. 함께 가져오신 노트북, 얘는 M.2 상태가 서클이 좋지 않아서 SK 하이닉스 P31 1테라로 SSD 교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정상 제품이라면 교환 처리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까지 다 탈거했습니다. 일단 에이서스 노트북, 이 모델이 뭐지? 모델 네임은 FA506i라고 되어 있죠. M.2로 바꿀 거고 지금 해체를 했고요. 에어로 좀 불어달라 하셔가지고 청소도 좀 할 거예요. 먼지가 좀 많이 있긴 하네요. 메모리는 여기 있고 M.2는 여기 있네요. 여기는 M.2 P31로 교체, 그리고 청소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테스트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RTX 3060 장착을 했고요. 동일하게 타임스파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하실 게 CPU 가져오신 거죠? 네네. 아, 요거 바르실 거예요, 이 스트림? 아, 이거 저거구나. 그 중고보드 장착한 거 맞죠? 그러면 편하신 시간대 오세요. 왜냐면 이게 중고라서, 중고보드 낀 거라서 이게 초기 불량 아니고는 보통 AS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보드는 제가 알아 처리할게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한번 뵙든지 할게요,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700K로 바꾼다 하신 거죠? 네. 그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야 되겠네요. 바로 꽂으면 작동 안 될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해야 돼요. 네네. 안 될 거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하면. 이게 지금 760 보드라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Z 보드를 권장해드리긴 했는데 네네. 왜 바꾸세요? 아, 지금. 네, 죄송하지만 왜 바꾸세요? 지금 이게 13600K라고 하셨죠? 네네. 4080인데 이게 조금 네. 좀 성능이 조금 4080 못 뽑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따지면 네. 비보드 쓰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래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살 때 네. Z보드 로그스트릭스가 좀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네. 비보드로 한. 이번에 보드까지 바꾸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그래서 CPU만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작업을 해드릴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요. 마지막 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CPU 꽂을게요.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보니까 위에 순행 라디에이터 팬 소음이 심하네요. RPM이 세게 도네요. 바이오스에서 뭐 설정하신 게 있으세요? 조립 누가 하셨어요? 조립 근처에 있는. 아, 근처에 뭔가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면 바이오스 안에 설정들이 초기화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되게 지금 세게 돌아요. 저도 컴퓨터 처음 받았을 때 100% 돌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어보셨어요? 뭐 저도 좀 찾아봤는데 펌프 어디 설치를 하면 100% 돈다고. 아니, 펌프에서 지금 나오는 소음이 아니고 위에 라디에이터 이 네네네네. 팬 소음이에요 지금. 네, 팬 소음이에요. 이거 손 잡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게 도냐 이거죠 저는. 그 아수스 그쪽에 그 펜 그거 조용하게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절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 수동으로요? 네네네. 그 순행은 처음 써보는데 저 소리가 너무 커서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소음이 좀 나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립을 할 때 포트를 잘못 꽂으신 것 같아요. 상단에 왼쪽에 CPU 팬이 있고 오른쪽에 AIO 펌프 팬이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펌프 팬에다가 순행 라디에이터 팬을 물린 것 같고, 그리고 CPU 팬을 펌프 꽂은 것 같아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면 AIO 펌프는 기본 디폴트 값이 풀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게 돌죠.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시끄러우니까 고객분은 수동으로 이제 조절을 해버리신 거고. 네. 지금 보면 CPU 팬이 2400rpm을 돌고 있잖아요. 엄청 세게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끄럽죠. 보통 케이스 팬은 요 정도 돌면은 아주 조용하게 도는 거예요. 500rpm이면은. 네. 이 두 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포트 자체를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제 생각은 이게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순행을 했는데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행도 어떤 걸로 했느냐, CPU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좀 달라지긴 하고요. 근데 지금은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바이오스 진입 상태인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죠. 네네. 네, 이 상태가 정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확 바뀌었죠. 펌프가 3200rpm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펌프를 여기다 꽂았으니까. 워터블럭이요. 네, 헤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팬 3개. 원래대로 CPU 팬을 꽂았더니 RPM이 860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조용하죠. 네. 이게 정상. 네.
이 상태에서 부하를 줬을 때 이 CPU 팬 얘들이 조금 더 세게 돌겠죠. 뭐 이렇게 써야 맞죠. 아까는 너무 시끄러운 거였어요. 근데 설치를 잘못했다. 정말 단순한 거지만 그거 하나만의 차이로도 예, 엄청나죠. 근데 온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네. 키보드에 꽂으면 온도 많이 높아요. 일단 고객분이 기본 상태에서 한번 써보시고 내가 게임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할 때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막 했더니 정말 시네벤치처럼 막 100도 찍고 막 그러더라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가지고 낮춰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한번 돌려봐서 온도 체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뭐 안 봐도 온도는 꽤 높을 거고요. 100도는 그냥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아이들시 기본 온도 5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펌프는 현재 3100rpm으로 지금 풀로드로 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바로 100도 찍죠. 그죠? 전압 봐요. 336W 들어갔어요. 전력 제한은 풍가하고 똑같아요.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예상 점수는 33,813점. 보통 14,700K가 34,000, 35,000 나오면 그냥 무난하다 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전압을 많이 먹는다. B보드에서 336W로. 그럼으로 인해서 온도가 높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일단 아마 알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Z보드로 쓰잖아요. 온도는 많이 떨어져요. 요즘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서 개선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사용하시다가 보드를 Z보드로 또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딱 PC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사장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교체 자주 하시고 중고로 팔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끼고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하나의 또 재테크라고도 하고. CPU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신 거 봐서는 나중에 Z790 보드로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너무 붙었네요.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좀 약간 높아지는 강화율이 깨질까봐 아예 그냥 빼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타인스파이에서 화면 나가는 이 해당 PC는 저희 RTX 3060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동일하게 타인스파이를 여러 번, 한 4번, 5번 연속으로 플레이 해봤는데 잘 됩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까지 잘 돼요. 고로 해당 그래픽카드 아까 몇이었죠? RX 1800XT였나요? 그래픽카드는 고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고객분 말씀으로는 보증기한이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기가바이트 유통사 센터 가서 리포든 교환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분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돌려가면서 테스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킹스턴 SSD 탈거하고 SK 하이닉스 P31 1테라 장착했는데요. 확실히 벤치마크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읽기 벤치 테스트를 해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아까 얘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에이서스 노트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증상이 뭐가 안 된다고 했죠? 화면이 안 된다고 하셨던가요? 다 돌아가는데 모니터 연결하면 신호가 안 떠서요. 사용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제 다 뺐다 꽂았는데 잠깐 됐다가 또 안 됐어요. 모델이 연수는 조금 된 모델이네요. 16년도에 한 건데. 그래픽카드가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왔다. 배터리 바꿔보셨어요? 날짜가 풀려있네요? 안 바꿔보셨어요? 전에 한번 16년도에 하고 그때 당시에 게임이 안 돌아가서 한 번 맡긴 적이 있는데 16년도에 조립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조립한 데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근데 그게 벌써 한참 전 얘기시라. 네, 그래서 그 이후는 한 번도 뭐 저거 한 게 없어서 바꾸거나 이런 게 아마 날짜 풀리는 건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메모리도 탈부착 하시면서 첫 번째 거는 꽉 안 꽂으신 것 같고 아, 조금 빠져 있었어요. 네. 일단 내부 청소를 좀 하고요. 네. 그래픽카드 소켓하고 메모리 슬롯 소켓 세척 좀 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장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접촉 불량일 수도 있고요. 이 접촉 불량이 노즐에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벌써 좀 한참 된 제품들이라서 일단 지금 또 화면 뜨는 거 봐서는 접촉 불량일 가능성도 높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세청에 접점 부활제를 좀 뿌려놨고요. 장착해서 잘 되면 뭐 그러고 쓰셔야죠. 파워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요? 네.
파워는 2015년도 모델인데 일단 뭐 연수를 떠나서 테스터기에서 지금 파워가 온오프를 해도 부족해요. 안 떠요. 처음에는 몇 번 뜨는데 그 다음부터는 켜도 안 들어가죠, 전원이. 그래야 테스터기에서 이상 이트업도 나올 텐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파워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오셨으니까 예, 테스트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파워도 불안정하고 접촉 불량도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도 뭐 이거는 제가 예, 뺐다. 그렇죠. 예, 살짝 빠져 있었고 안 그리고 배터리도 다 됐고 그리고 작업하다 보니까 내장 HDMI 포트 이 IO 실드하고 닿네요. 이게 닿아서 좋을 건 없거든요.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안쪽으로 좀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치해 놨습니다. 자, 이제 걸리지 않죠. 막상 사용하지 않는 포트라 해도 이 IO 실드가 HDMI하고 닿으면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IO 실드 이 핀들은 좀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조립할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 선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은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선 정리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SSD 하나에 하드디스크 하나, CD-ROM도 쓰고 있고 이제 켜보겠습니다. 화면 잘 올라오고요. 이 PC는 일단 접촉 불량 그리고 각 메모리, 그래픽카드 소켓, 세척 그리고 메인보드 배터리 다 됐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그리고 마지막 파워 서플라이 교체 작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간이 테스터기에서 전원 공급을 가했을 때 잘 안 켜지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대부분 파워가 좀 안 좋은 거예요. 파워 상태가 안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파워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꼬리 지금 노트북 뭐 유튜브 와이파이 테스트 해보는데 잘 되고 맨 처음에 들어왔던 타임스파이 화면 나가는 거는 지금 테스트 해보는데 잘 되네요. 파이널 판타지도 지금 1시간 넘게 플레이 해보고 있는데 잘 됩니다. 오후 3시 점심은 라면입니다. 자, 오늘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집 강아지 시월이가 심장사상충 약을 바르러 병원에 왔어요. 병원이 바로 옆에 건물인데 데리고 와야 돼요. 오랜만에 시월이 한번 만나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시월이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잘 지냈어요? 약 바르고 왔지요? 얼굴도 미용도 했어요. 시월이 간식 줄까? 잠깐 기다려봐 그럼.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없어. 우리 패밀리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